임진왜란 최고의 해전, 한산도 해전, 김덕수, 남재덕 지연, 홍종남 기획. 한산도 해전, 조선 수군의 승리를 예감하다. 임진왜란에서 최고의 해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한산도 해전의 해전도와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과. 일본 적 해전에서 계속 패배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육전에 참가 중이던 와카사카 야스하루, 구키 요시타카, 가토 요시아키 등에게 속히 남하하여 조선 수군과 대결할 준비를 하도록 명령했다. 6월 23일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수군을 격퇴하여 해상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 6월 중순 이후 부산에서 준비 중이던 세 장수에게 일전을 펼치라는 명령을 내렸다. 7월 6일 먼저 전투태세를 갖춘 와키사카 야스하루는 기회를 따라 단독으로 출전을 감행했는데 대선 36척, 중선 24척, 소선 13척 등 73척의 전선으로 지금까지 해전에 참가한 일본 함대 가운데 가장 세력을 형성하였다. 조선척 6월 10일 이순신은 제2차 출전 종료 후 본용어로 귀환하여 전선을 정비하는 등 다음 해전을 준비하면서 경상도 해역 일본 수군의 동태를 탐색했다. 가드, 거제, 덩지의 일본 군선 10여 척 내지 30여 척이 출몰한다. 전라도 건산 지경에도 일본군이 다가와 수륙으로 침범할 조짐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이순신은 적이 수군과 육군으로 나뉘어 전라도를 침범하려 할 것으로 판단하고 7월 6일을 제3차 출전일로 결정했다. 7월 4일 이역기 함대가 자수영에서 이순신 함대와 합류하였다. 이순신 함대 전선 24척, 이역기 함대 전선 25척. 7월 5일 통합함대는 작전 계획을 논의하고 기동훈련을 실시하였다. 7월 6일 자수영에서 출항, 노랑에 도착하여 원균 함대의 전선 7척과 합류, 진주 창신도에서 하루를 머물렀다. 일본 함대는 크고 작은 전선이 73여 척이었고 조선 함대는 전선 56척, 거북선 3척뿐이어서 세력을 비교하면 전함수는 열세이지만 조선의 통합 함대가 대선인 전선이 많았다. 7월 7일 동풍이 세계부로 항해하지 못했고 날이 저물 무렵 고성 땅 당포에 도착하여 조선 수군이 남하하고 물을 깃고 있는데 피란하여 산으로 올랐던 고섬의 목동 김천손이 달려와 일본 군선 70여 척이 오늘 오후 2시쯤 영등포 앞바다를 지나 고성과 거제도의 경계인 견내랑에 머물고 있다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7월 8일 이순신은 아침 일찍 일본 함대가 있는 곳으로 출발하였다. 견내랑 근처 바다에서 일본의 척후선으로 보이는 대선 1척과 중선 1척이 우리 함대를 염탐하고는 본대가 있는 포구 쪽으로 들어가므로 통합함대는 이를 추격하여 일본 함대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였다. 첩보의 내용대로 대소 70여 척이 대열을 이루고 있었다. 견내랑 해역은 수심이 얕고 암초가 많아 대형 선박이 항해하기 어려운 긴 해역으로 최소 폭 180m, 최소 수심 2.8m, 수로의 길이는 4km 정도이다. 당일 조류는 0.5노트 이하로 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봄이었다. 판옥선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없고 암초에 부딪혀 파손될 우려가 있으며 싸우다가 적이 다급해지면 육지로 상륙하기 쉬운 점을 고려하여 넓은 바다로 유인하는 전술을 구사할 계획을 세웠다. 적 이순신은 적을 완전히 섬멸해버리기 위해 적 함대를 광활한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여 일망타진할 작전을 세웠던 것이다. 판옥선 5, 6척을 투입하여 일본 함대의 선봉과 전투하다가 거짓으로 도망하는 척 물러나 돌아 나오니 일본 함대가 돛을 펴고 계속 추격해 왔다. 이순신은 한산도 앞에 넓은 바다에 도달하자 모든 장수들에게 일시에 선회하여 학익진을 형성하면서 공격할 것을 명령했다. 주변만과 섬 뒤에 숨어있는 조선 수군이 순식간에 합류, 학익진을 형성했다. 그리고 양날개에는 거북선을 배치했다. 두 척의 거북선은 학익진의 포위 함대 대행에서 제일 먼저 돌출하여 적 함대 속으로 돌격, 적의 주의함에 접근하여 일대 파괴전을 감행했다. 다른 전선들도 지자,
현자, 성자 등과 같은 총통을 일시에 발사하여 일본 군선 두세 척을 단번에 격파하자 일본군은 사기가 꺾여 도망하려 하였다. 이에 통합함대가 일시에 포위 공격을 펼치고 서로 앞을 다투어 돌진하면서 화살과 화전을 잇따라 쏘아대니 일본 함대는 제대로 도망하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전선이 침몰하는 참패를 당했다. 이순신은 이를 장수들과 군사들이 선기를 타고 서로 다투어 돌진하며 철왕과 화살, 발살하기를 폭풍우와 우레와 같이 하여 적선을 불사르고 적병을 사살하는 것을 일시에 모두 다 해버렸다고 기록하였다. 한산도 해전의 전가 및 성공 포인트 분석. 한산도 해전에서 조선 수군의 전가와 일본 수군의 피해를 정리해보고 이순신 제독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성공 포인트와 전략적 의의를 살펴보자. 전가 및 피해. 전가 대선 35척, 중선 17척, 소선 7척 등 59척 격파, 대선 1척, 중선 7척 등 14척이 겨우 탈출했음. 치유관이 와키사카 야수하루는 구설생으로 도주했으나 와키사카 사베의 와타나베 사치에무는 전사 선장 마나베 사마노주는 한산도로 상륙했다가 할복 자격. 일본 수군에 비해 약 9천여 명 전사, 아군의 비해 2명 전사, 5명 부상. 성공 포인트 분석. 이순신은 어떻게 하면 상대적 전략 우세 상황으로 대규모 해전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지를 깊이 연구했다. 즉, 아군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적을 유도하고 일시에 전력을 집중하여 적을 격파하는 전술을 개발했던 것이다. 이순신은 이건 전투를 앞에 두고 이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은 후에 싸웠다고 할 수 있다. 적을 아군에게 유리한 곳으로 유인하는 고도의 심리전, 섬들과 만속의 함대를 감추었다가 일시에 일사불란하게 형성하는 학익진, 적이 등 선육박전술을 무력화하면서 지휘선에 돌진하여 순식간에 지휘 중심을 무너뜨리는 거북선, 그리고 우세한 화력을 지닌 각종 합부를 동원한 환포전 등의 전술을 통하여 승리를 보장했던 것이다. 이순신은 그동안의 피나는 훈련을 통해 휘하 장수와 병사들을 조련하여 어떤 전투에서도 하객진을 단시간에 헛들이짐 없이 형성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잘 준비된 기동 전술은 모든 병사들의 사기를 고치시켰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다. 이순신은 모진 훈련을 잘 견디고 따라와준 병사들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였고 병사들은 전투에서 단 한 명의 목숨도 가히 여기지 않는 이순신을 어버이처럼 믿고 따랐다. 이렇게 혼연일체가 된 함대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남의 다도해는 하객진 전투를 펼치는 데 최적의 장소였다. 전략적 의의. 첫째, 해전사적인 의의이다. 전술적으로는 유인작전과 함께 고도의 함대 대형 운용술인 하객진으로 전 함대를 공격했다는 점, 그리고 압도적인 화력으로 일본 수군을 대표하는 와키사카 야스하루의 함대와 구키, 가토의 함대를 연파한 점 등 해전 그 자체에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 한산도 해전의 패배로 말미암아 일본은 해전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이 해전의 승리는 그때까지 육지에서 계속된 패전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던 조선 수군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결국 남해안 일대의 제해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둘째, 임진왜란 전체의 전쟁 흐름에 영향을 끼쳤다. 이는 류성룡이 징비록에서 이 해전의 의의에 대해 이순신이 한산 대첩을 거두어 일본의 수륙뱅진 전략을 분쇄하였고 더 나아가 전라도와 충청도가 보존되어 이를 바탕으로 조선이 중흥을 이룰 수 있었다고 높이 평가했던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인 학자 아리마 세이호는 이 해전이 단지 일본의 일개 함대가 격파되었을 뿐 전쟁 전체에 미친 영향은 미비했으며 반대로 정유재란 때의 7천량 해전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왜곡된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한산대천과 안골포 해전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수군 장수들이 모두 대패함으로써 토요토미 히데요스는 일본 수군에게 해전 금지의 명령을 내리고 해안에 축성하도록 하는 등 전략 변화를 가져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일본 수군은 이 명령에 따라
이후 조선 수군과의 해전을 회피하는 전술로 일관하였다. 한산도 해전에서 프로젝트 착수를 어떻게 했을까? 한산도 해전에서의 프로젝트 착수는 프로젝트 헌장 개발과 이해관계자 식별이라는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프로젝트 헌장 개발. 한산도 해전은 이순신의 임진년 1592년 3차 출전 7월 6일에서 13일의 첫 전투로서 초기 조선 육군의 패배를 만회하고 일본군의 전략 전술을 수정하게 만든 획기적인 성과를 이룬 전투였다. 이순신은 2차 출전에서 돌아온 후 육지의 주요한 위치에 탐망대를 설치하고 여러 씀의 탐망선을 두어 적의 동태를 수시로 보고받았다. 이순신은 적선 10여 척 또는 30여 척의 경상도의 가덕도, 거제도 등지의 연해안과 도서 지방에 출몰한다는 보고를 받았고 또 검산에 적 3만 대군이 집결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여 적이 수군과 육군으로 나누어 전라도를 침범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7월 6일을 3차 출전일로 잡았으며 이제 이순신은 독자적으로 일본군을 쳐부수기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한산도 해전이 이전의 해전과 다른 점은 이순신의 2차 출전까지 연패를 당한 일본군이 수군을 부산에 집결시키고 이순신 함대를 찾아 객대하라는 명령을 받아 출전한 첫 번째 해전이었다는 점과 이제까지 선창에 정박해 있던 적함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기동함대와 기동함대 간의 격돌이라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를 착수한 것은 역사적으로나 전쟁의 흐름에서 모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일본 함대가 이순신 함대를 찾아 경맹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일어난 전투이며 이순신 함대 측에서는 수세적 상황에서 전개된 해전이라 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식별. 한산도 해전의 경우에는 2차 출전에 참전했던 참모들 중위장, 순천부사, 권준 외 20명이 대거 참여했고 전라자수영 산하 주요 수군 정박처인 방답의 건북선이 새로이 참전함에 따라 우기선 돌격장에 새로 임명된 것과 몇몇 참모들의 역할 변경 및 교체와 추가가 있었다. 전라 우수영의 이역기 함대는 이번 해전부터는 출전 전에 전라자수영에 당도하여 기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경상 우수영의 원균 함대는 노랑에서 만나 이순신 함대와 합류하게 되었다. 일본군의 장수들 중 와키사카 야스하루, 쿠키 요시나카, 가토 요시아키는 서울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남해 안으로 이동하여 조선 수군을 격퇴하고 해상 보급로를 확보하라는 히데요시의 명령을 받고 6월 7일경에 서울을 출발하여 6월 14일에 부산에 도착하였다. 그 중에서 와키사키는 견내랑의 쿠키와 가토는 안골포에 정박했다. 한산도 해전에서는 어떻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했을까? 기획 및 실행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범위 관리에서 통화 관리까지 관리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한산도 해전에서의 하객진 기법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였다. 범위 관리 1, 2차전 해전의 승리로 인해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던 이순신 함대는 3차로 출전 7월 6일에서 13일 여수에서 가덕도까지를 작전 범위로 잡았는데 한산도 근해에서 대규모 적과 조우하게 되었다. 7월 8일에 발발한 한산도 해전은 견내랑에서 장박하고 있는 적선들을 한산도 앞에 넓은 바다로 유인하여 전투를 벌인 것이었다. 시간관리 전라자수영에서 7월 6일 출전한 이순신은 노랑에 도착하여 원균의 전선 7척과 합류하였다. 7월 7일 당포에서 적이 견내랑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적을 섬멸하기 위한 세부적인 일정 계획을 수립했다. 7월 8일 이른 아침에 이순신의 통합함대를 끌고 적수군이 정박하고 있다는 견내랑을 향해 진격하였다. 유리한 시간과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적정을 파악하고 적진을 향해 기동함으로써 시간관리 계획을 아군에 유리하도록 운용했다. 7월 6일에서 7월 13일까지의 3차 출전 기간 가운데 한산도 해전은 7월 8일에 발생하였고 이후 안굴포 해전을 거쳐 모른데까지 나아가 함대의 위력을 시위하는 등 전체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원가 관리 전라자수영 판옥선 24척, 거북선 2척 포함 경상 우수영 판호청 7척, 파손된 판호선을 보수하여 보강
전라 우수영 판호선 25척으로 총 56척의 전선을 갖추었다. 일본군은 대선 36척, 중선 24척, 소선 13척으로 총 73척이었다. 일본 수군의 전선이 많을 것을 예상한 이순신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동원하여 통합함대를 구성했다. 즉 대형 전투를 위해 자원을 총동원한 것이다. 일본군의 대선 35척, 중선 17척, 소선 7척 등 총 59척이 파괴되었고 부장 와카사카 사베야와 와타나베 시치에몬이 전사하였으며 선장 마나베 사마노주가 할복자계라는 등 일본 수군 약 9천여 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군은 2명이 전사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품질 관리 하객전으로 포위하여 그 중심에 순간적인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적의 지휘선을 파괴하고 통솔력을 마비시켰다. 하객진, 함포전, 거북선 활용, 유인전 등과 같은 모든 품질 관리 요소를 다 동원했고 압도적 승리라는 최고의 품질을 산출했다. 거북선 정가를 사천해전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북선을 2척 출전시켰으며 돌격선으로서의 파괴력과 신속한 기동력을 10분 활용하여 적의 대장선을 조기에 침몰시켰다. 인적 자원 관리 가급적이면 2차 출전 때 참여했던 참모들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인원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일부를 교체하였다. 다도해의 지형적인 특징을 잘 활용하여 하객진을 펼 수 있는 전술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하객진을 유지하려면 날개 끝부분에 거북선을 배치해야만 한다는 것을 간파하여 이를 참모들에게 설득시켰다. 초기부터 이 어깨 함대와 해상 통합 훈련을 통한 팀워크를 강화하였고 원균의 참모 증가에 지속적인 작전 회의를 통해 함대 전체의 역할 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하객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의사소통 관리 한산도 해전 승리의 원동력이 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적정을 정확하게 탐지하고 이를 보고하는 체계를 정비하였다는 점이다. 거북선과 판옥선과의 회복을 위한 작전회의를 여러 차례 수행하였다. 7월 4일 전라자수영에 도착한 2역기 함대는 다음 날인 7월 5일에 전라자수영과 통합작전훈련을 하면서 하객 진법이나 돌격 시의 함대 구성 및 신호체계를 정비하였을 것이다. 적을 유도해 오는 우리 척구선이 일정한 거리까지 접근했을 때 함선들이 일시에 하객 날개 모양으로 대형을 펼치면서 거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락 방법을 수차례 연습하였다. 출전 전과 이동 중간에 지속적인 참모회의를 통해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였다. 리스크 관리 7월 7일 통합함대가 당부에 이르자 산 위로 피난을 갔던 목동 김천손이 함대로 달려와서 적정을 보고하기를 적의 대, 중, 소선 70여 척이 이날 오후 2시경에 갯내령에 정박해 있다고 했다. 이순신은 갯내랑의 적으로부터 공격받기 전에 아군이 먼저 적을 기습하여 위험을 관리했다. 적의 동태를 세밀히 관찰하기 위해 탐망성을 배치하고 수집된 정보를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입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발생할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였다. 조달 관리 경상 우수군의 판호선 7척과 전라 우수행의 판호선 25척을 규합하여 통합작전을 수행하였다. 한산도 해전은 초기부터 전라 우수영의 2역기 함대가 동참했고 노랑에서 원균 함대가 참여함으로써 통합 함대로서의 위용을 갖춘 후에 일만 전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관리 전라 우수군 2역기 함대와 전라 자수군 이순신 함대는 출전하기 전에 이미 전라과 전술을 함께 연구하고 실제 해상훈련까지 수행하여 합동함대로서의 위상과 조직력을 갖췄다. 이순신은 남해도 일대에 많은 정찰 부대를 운영하였고 적의 동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런 이순신의 첩보 활동과 더불어 민간인들도 첩보에 기여하였다. 특히 한산도 해전에서는 목동 김천손이 갯내랑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수군의 위치와 규모를 정확하게 알려줬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한산도 앞바다에서 하객전으로 대성을 거두게 되었다. 통합관리 노랑에서 원균 함대와 합류한 이순신 함대는 모든 장수들과 같이 전략을 의논하고 부대의 이동 전략과 전술, 연락책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원균 함대와 함께 정보 수집, 지휘권 통합 등 전술 분야를 통합적으로 운용하였다. 이순신 함대가 일본군의 척후선 2척을 추격해서 갯내랑 남단 입구에 도착해보니 적의 대선 36척, 중선 24척, 소선 10
63척, 총 73척이 갯내랑 북쪽 덕호리 주변에 정박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갯내랑의 내해는 수심이 얕고 암초가 많아 대행 선박 간의 해전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군이 다가서면 육지로 상륙해서 도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 함대를 한산도 앞 넓은 바다로 유인하여 전투를 치르기로 작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판옥선 5, 6척으로 적의 척후선을 쫓아가서 적을 치는 것처럼 한 후 거짓으로 도망치면서 적을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였고 넓은 바다로 왔을 때 뱃머리를 돌림과 동시에 성감 안에 매복되어 있던 아군 함선들이 포위에 가담하여 하객진을 구사했다. 먼저 돌격선이 거북선이 전선 사이를 휘젓고 다니면서 총통을 발사하여 전선 2, 3척을 파손하고 모든 적선이 기가 꺾여 도망치려 할 때 함대가 화살과 탄환을 발사하여 적선을 불태우고 침몰시키니 적 함대는 일시에 거의 사라져버렸다. 한산도 해전의 상황을 일본 측에서 기록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때마침 수로 갯내랑 속으로 조선배 4, 5척이 오는 것을 보고 철포를 쏘며 반시간쯤 추격하자 조선배가 조금씩 물러나는 것을 짬을 주지 않고 공격하여 삼리 우리의 36층을 추격했다. 조선배는 수로를 지나 넓은 바다에 이르자 일시에 뱃머리를 돌려 키 모양의 함대형을 취한 뒤 우군의 배를 포위하고 들락날락하면서 우군의 배를 치니 사상자가 많이 나왔다. 적은 큰 배이며 우군은 작은 배였으므로 견뎌낼 수 없어서 먼저의 좁은 수로로 후퇴하려 할 때 적의 번선 판옥선이 마구 달려들어 우군의 배에 불화살을 던졌으므로 순식간에 배가 타는 사이 와카사카는 노가 많은 빠른 배에 탔으므로 도망칠 수 있었다. 한산도 해전에서는 어떻게 프로젝트를 통제하고 종료했을까? 한산도 해전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통제 및 종료와 관련된 활동들을 간략하게 분석해보자. 프로젝트 통제 7월 7일 통합함대가 당포에서 김천손으로부터 적선 70여 척이 갯내랑에 정박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적극적으로 적을 섬멸하기 위해 일정을 당겨서 바로 해전을 치르기로 하고 다음날 바로 한산도로 이동하였다. 프로젝트 종료. 한산도 해전은 여러가지 전략적인 의의를 담고 있다. 첫째, 일본군의 최정예 수군이 와카사카를 한산도 해전에서 후키와 가토를 안골포 해전에서 전멸시킴으로써 일본이 서해안을 통해 한양으로 군수품을 조달하려던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여 결국 일본군의 북진 속도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일본군이 조선의 군량미를 조달하는 전라도를 점령하기 위해 육군과 해군의 통합작전을 전개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가져왔다. 셋째, 이순신의 한산도 해전 성리 소식은 의병, 성병 등의 자발적인 군사들을 일으켜 일본군의 수송로를 차단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게릴라전을 전개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순신은 전라자수행에 복귀한 후 갯내랑 파외병장이라는 제목으로 한자 3천여 자의 장계를 7월 15일 조정에 올렸다. 이순신은 7월 13일 한산도에서 통합함대를 해체하고 귀환하였다. 이순신은 한산도 해전에서 배우는 프로젝트 기획, 성공 키워드 4가지. 이제까지 한산도 해전의 프로젝트 관리의 두 번째 단계인 프로젝트 기획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순신의 프로젝트 관리 중 프로젝트 기획의 성공 키워드 4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전투에서 어떻게 상대전 전략 우세를 유지하여 적의 주력함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다도해의 많은 망과 섬 등 지형의 이점을 이용하고 유리한 장소와 시간을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싸움에 임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병법의 기본적 요구에 맞게 해산도 해전을 수행하기 위해 이순신은 다음과 같은 치밀한 계획을 수립했다. 유인작전으로 적을 광활한 지역으로 끌어낸다. 섬들과 만 속에 함대를 감추었다가 일시에 하객진을 형성한다. 한포전을 수행하여 화력을 집중하고 거북수는 적의 지휘선을 집중 공격한다. 이것은 마치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거대한 작전을 톱니바퀴처럼 진행하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2. 이순신은 한산도 해전에서 프로젝트 관리의 주요 요소인 범위, 원가, 시간, 품질,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하여 이를 작전술과 연계시키고 나머지 요소들인 인적 자원, 의사소통 등을 정확히 분석 적용하여 완벽한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이순신의 프로젝트 계획 수립에 의해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육전에서 사용하는 진법인 하객전은 해전에 응용하는 창의와 지혜를 발휘했으며 거북선을 진행의 양쪽 끝부분에 배치함으로써 해상에서의 하객진을 더욱 보강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4. 이순신은 실로 익힐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사전에 완성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그가 세운 계획에 얼마나 많은 고뇌와 연구를 거듭한 끝에 나온 산물인지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 오늘날의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들도 계획 수립을 수행함에 있어 과연 충무고 이순신만큼 깊은 연구와 고민 속에서 이 절차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볼 만하다.